네, 자,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업종별 창업 절차 봅시다. 자,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어느 게 창업하기 가장 쉬울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도소매업입니다. 근데 도소매업이 다 어딜 갔습니까?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거쳐서 많이 우리에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그 지금 도매상, 소매상은 택배 회사가 대체를 하고 있고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택배 회사 외에는 다 그냥 과정이 생략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 어디를 갔습니까? 바로 플랫폼으로 다 들어가 버렸죠. 플랫폼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과정 속에 어떤 마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원가에 대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뭡니까? 일자리가 다 줄어버렸죠. 유통업 쪽에 일자리가 다 싹쓸이 돼버렸습니다. 택배업 외에는 싹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기술력이 오히려 이 인터넷을 통한 플랫폼 시장의 기술력이 오히려 우리의 어떤 발목을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년 취업이 안 돼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조업 경우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나 특별히 더 많이 준비하고 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는 건 없고요. 다 열어서 보면, 자, 업종 아이템 선정, 그죠? 그 다음에 사업 검토, 사업 계획서, 등록, 공장 확보. 여기에 보면 상권 입지 분석, 이거는 제조업인 경우는 좀 없죠. 제조업인 경우는 상권 입지 분석보다는 보통 이제 제조업인 같은 경우는 공장 단지, 여천 산업 단지 이렇게 단지 내 동종업종 쪽으로 사업을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외지에 따로 산 밑에 있다고 해서 그 제품과 어떤 그 제조업 내에서 바로 구매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전달되어서 판매되기 때문에 입지는 크게 상권하고 영향이 없고요. 사업 인허가, 결국 이 제조업도 인허가를 받아야 될 업종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인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인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대고 입지 선정, 그죠?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무실 계약사 개업 준비, 정보 계약 이렇게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정보 계약하고 할 때, 그죠? 토지나 그 건물, 건축물 대장, 토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 이런 걸 다 떼보고, 어떤 담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게 다 되면 이제 임대를 이제 할 때 그 임대 금액, 그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설정해서 알아보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할 때 그 땅 주인인지 아닌지 이런 걸 또 잘 따져보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괜히, 그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다 보여주고,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요. 꼼꼼하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업인 경우, 자, 우리 책에는 좀 간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제조업의 경우는 일단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 자금이 상당히 금액이 크죠. 이거는 매덕 단위로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제조업을 한다 그러는데 5억도 10억 가까이 들고, 이제 5억이 뭡니까? 그죠? 한 10억은 들고 있어야 가능하겠고요. 그죠? 기계 하나가 매덕치 않은데, 그죠? 조그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무튼 경험과 전문 지식, 기계 설비, 공장 확보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상세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입지 선정,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공장 확보 이렇게 되는데, 이미 이렇게 허가 나서 지어진 공장도 있습니다. 그죠? 용수, 전력, 도로망 이런 게 잘 확보되어 있는지, 노동력 공급은 수질, 오염, 폐기물 이런 처리 장치가 잘 되어서
나중에 또 불이익이 없는지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공단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공단에 들어가면 그런 시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땅을 분양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땅값이 좀 비쌉니다. 그죠? 그러면 자, 그래서 입지 확보에 공장 설립에 대한 정책 자금 등에 대한 정부 지원책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걸 미리 알아보고 어느 정도의 돈이 지원임금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에 따라 그죠?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뭐 한 5억도 안 되는데 뭐 10억 대출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대출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입지가 자유입지냐 계획입지냐. 자유입지는 말 그대로 내가 땅 사서 돈 사서 그곳에 그죠? 용도 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냥 공장을 짓는 건 허가가 난다면, 근데 이제 계획입지는 말 그대로 국가가 선정해서 공장을 땅을 경리 정리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수도 가스 다 넣어주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공장을 허가를 쉽게 내주십니다. 이런 조성된 공간이면 이거 똑같죠. 아파트 주택단지 이런 걸 다 그죠? 뭡니까? 주택공사 있습니까? 이 공사에서 다 해놓으면 거기서 분양 받는 거하고 그냥 그 나대지 사가지고 위에다가 집 짓는 거하고 자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자유입지가 비용이 저렴하겠죠. 그 대신 이 계획입지는 비싸지만 그에 따른 편리한 어떤 이런 용수나 이 전력이나 이런 부분은 다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면 보세요. 자유입지는 우리가 이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획입지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장점이 수송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또 밀집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주변에 있는 공장 인원들과 그죠?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제 혜택도 많고요. 단점이 있다면 이제 이 인허가를 잘 못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력이나 용수나 수송에서 좀 취약하고 이런 교육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보를 한참 나중에 접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근데 계획입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획입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다 이렇게 닦아놓은 그 상태에서 공장을 분양받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공사가 끝나면 언제 바로 들어가서 공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장 지어야 되니까 땅 밀고 공장 짓고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근데 뭡니까?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허가가 늦게 나거나 단체로 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바로 가서 지어낼 수도 있지만 그죠? 자유입지니까 내가 땅을 나대지나 밭을 사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 전체적인 선분양 후 입주 방식으로 하다 보니 적게 공장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겠고 분양공단 지역 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적소의 공장을 건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양공단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적소 내가 알맞은 장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규모에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좀 더 크게 확장하고 싶은데 그죠? 확장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럼 공장을 옮겨야 되는 오히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획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향후 사업 확장, 정축이 좀 어렵다. 말씀드렸고 국가지방공단, 아파트형 공단은 분양 가격 대체로 비싸다. 그죠? 비쌉니다. 그죠?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 부분을 비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장 입지 선정에서 자,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토지이용에 대한 제방 법령에 의해서 자, 수도권에서 개별 공장을 설립할 때 수도권 공장 신축 정설할 때 공장 입지 관련하여 공장 배치 설립에 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이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과밀 억제 지역, 성장 관리 지역, 이렇게 자연 보존 지역. 이렇게 자연 보존 지역이 많습니다. 자연 보존 지역 이런데 공장 지으려면 이 제한 요소가 많습니다. 제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 이거 보세요. 과밀 억제 지역. 그러니까 이미 포화 상태인 거예요. 산업 밀도 및 인구 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 촉진 또 신설, 증설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또 그다음 성장 관리 지역. 산업 밀도와 인구 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 신설, 증설이 합니다. 그나마 성장 관리 지역은 증설이 가능하지만 자연 보존 지역, 한강, 수계, 수질, 녹지 이런 부분에서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못 짓게 하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허가가 안 나면 공장 못 짓습니다. 땅을 잘못 사면 이제 큰 낭패를 보는 거죠. 그런 걸 사전에 알아보고 땅을 매매를 해야지. 그런 걸 허가를 안 알아보고 그냥 매매 먼저 했다가 나중에 용도 변경해서 공장을 전축할 수 있겠지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입지 지정제도에서 산업단지지 외 지역에서 공장 용지 조성, 공장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입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자유입지 지정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청해서 허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역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을 또 도모하기 위해서 허가를 잘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녹지 보존 지역이나 이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곳에 수질 관련 이런 해야댐 근처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입지 기준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단말로 창업 계획 승인 제도다.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공장 입지에 대한 민원이 이제 봅니다. 창업자와 개별 공장 입지 예정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 토지 환경 법령에 제출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의 필요성을 도모한다. 그래서 입지 기준 확인서 발급 제도라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검토 결과를 입주 기준 세부 맹세서에 공장 설립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 등에 대한 구분을 해서 10일 이내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이게 까탈스러운데 그 허가 절차를 공장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10일 이내 빠르게 접수해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입주 기준 확인서 발급 제도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업계획 승인제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창업계획 승인제도, 입주 기준 확인서 발급 제도 이런 걸 쓰는데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 설립 승인제도 해가지고 신고 허가 승인을 하는 제도다. 네. 근데 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놨냐 그러면 이걸 안 해놓으면 우후죽순 공장이 들어서서 그 지역 발전에 어떤 유해한 또 폐기물 오염을 시키기도 하고 또 자연을 훼손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서 할 것도 있지만 허가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 설립 승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네. 그래서 공장 입지 예정지 수도권인 경우, 도시 지역은 기타 지역인 경우 그 법이 다릅니다. 그죠? 네. 수도권은 공장 배치법, 그리고 건축법, 기타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제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공장 증축할 때 토지 면적당 20%, 건축 면적당 20% 이렇게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 자, 그래서 건축허가 시군구 15일 내에 행정기관의 협의하에 15일 내에 허가가 되고 준공 착공 시 군구에 착공 전 공사 감리하고 이런 거는 보통 건축업자가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걸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주주도를 시공 발표 후 또 감사받고 철저 구조물 감사받고 건축물 시공하고 나서 승인 확인 서류 또 확인서 내역서 제출하고 원래 계약서대로 잘 시행이 됐는지 안 했는지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될 것 같습니다.
공장 짓는다는 가정하고 건물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짓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공장 확보 방법은 신설 지을 수도 있고 매입해 놓은 거 지어 놓은 거 매입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빌려 쓸 수 있고 아파트형 공장 입주 다 들어서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입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매장 입지 선정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자, 유통업은 자,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중에 가장 좀 더 머리를 덜 써도 되는 쪽 업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사업 성공이 78%. 입지 선정, 위치가 유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지 선정이 중요하고요. 자, 일단 창업 경험이 적은 창업자에게 유리하다. 경험이 많아야 되는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그죠? 제조업이고, 자, 도매업인 경우 유사업종의 상권이 형성되고, 그래서 다 모여 있어요. 뭐 꽃가게는 꽃가게, 그죠? 이런 뭐 어떻습니까? 유통 단계, 뭐 예를 들면 그 소고기 유통하는 유통 단지가 또 따로 있고, 그죠? 다 연결되어 있어 전기 관련 쪽에 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조업들이 유통되어 있는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자, 유통업의 경우, 자, 후보지 환경조사, 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점포 규모의 적합성 이런 걸 경쟁 관계 조사를 해본다. 예, 본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통업 할 때 점포 상태 소유주 이거 좀 중요합니다.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막 계약하지 말고 점포를 사서 입주하는 경우하고 임차하여 쓰는 경우하고 이때 잘 봐야 되겠죠. 자, 뭐 사서 돈 있으면 하면 되겠지만 임차에 빌려 쓰는 경우가 많겠죠. 세금을 또 나중에 떨어내기 위해서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매장 계약 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꼭 이 유통업이 아니더라도 등기할 때 토지, 그죠? 대장, 대지 건물에 대한 건저당, 이 가액 등기 압류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 안 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경매를 넘어갔을 때 그 뭡니까? 보증금이라든지 이걸 못 받겠죠.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대한 도시계획 확인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발급받아 무허가나 그죠? 가건물인지 이 위치에 그죠? 건물이 없는데 이미 건물이 그죠? 하나 더 지어진 거죠. 그래서 3개를 보고 샀는데 나중에 2개는 원래 기준대로 지어졌고 하나는 그냥 임의로 그냥 가건물 지은 거죠. 나중에 금년이 나와가지고 그 공장을 뜯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값은 처음에 3개 주고 샀는데 나중에 공장 하나를 헐어내야 되는 거죠. 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죠? 네, 그걸 어디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걸 떼보면 되겠고, 그런 걸 떼보지 않고 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봅니다. 그 등기부등본상하고 주인의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동일 인물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통업 할 때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건 없고 보면 됩니다. 직원 채용, 상품 수거, 매장 구성 뭐 이런 거, 그죠? 뭐 특별한 거 없죠? 네, 되겠고요. 자, 그다음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저장성이 아니죠. 무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형성이고 비분리성, 소득,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비분리성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이렇게 물건을 어떻게 제 뜻이 재고를 서비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비분리성이고 이질성입니다. 종업원의 성향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진다. 똑같이 인사하더라도 손님 왔다. 자, 김양, 박양 인사해라 했더니 김양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박양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어떻습니까? 손님 다 떨어지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서비스를 종업원이 이렇게 고객한테 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키죠. 교육을 계속 시킨다. 그래서 21세기 4.0 시대의 서비스업이 많이 뜨죠. 많이 뜹니다. 서비스업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놀면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산업, 그죠? 이 인터넷을 보급되고 그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서비스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숍 같은 거라든지 이런 어떤 그 중개 업무라든지 음식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서비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호텔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힘들지만 사실은 정말 많은 호텔 문화 산업이 콘텐츠가 많이 확보되어서 각 지역별로 그죠? 네. 문화 상품화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관광 상품화되어서 서비스가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나 어떤 그 질 좋은 서비스업이 많이 양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사업 아이템이 여러분이 있다면 향후 이런 쪽에 저는 비즈니스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멸성입니다. 재고나 이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멸성입니다. 그래서 무한정 차를 사면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아니죠.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 하죠. 자,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 서비스업을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비스한 기본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고 종업원 차별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고 경영자의 철학이 서비스에 참 중요합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그런 마인드, 그죠? 지적인 홍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는 뭘 의미할까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뭘까? 소비자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음식의 어떤 질이 높으면 참 좋겠지만 음식의 질이 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깔끔하고 종업원이 친절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음식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이 그저 서비스를 불친절하게 대하고 그죠? 네.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면 대우를 못 받는다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 문제 돌아와가지고요. 창업 준비를 위한 10단계입니다. 자, 이 10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 창업의 환경, 아이템 선정, 타당성 분석, 시장 조사. 그죠? 앞서 사업 계획서 앞에 아이템 선정 앞에 이거 나왔었습니다. 그죠? 네.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창업 환경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코로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경기가 어떤지 또 글로벌 또 이 미국과의 어떤 그 무역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보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대선을 끼고 있는 이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불확실성 할 때. 근데 이걸 대비해서 미리 대선이 오기 전에 벌써 준비를 하고 주식을 사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오를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은 이미 많이 이렇게 살아보면 한 5년 후에 그죠?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예상을 하고 그 대선 때 어떤 주가 변동이 일어날 걸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어떤 그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절대 모르죠. 그죠? 네. 아이템 선정입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이게 선정하는가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이 그냥 어느가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고 가야만 이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서 누이 말하지만 소비자가 불편한 뭔가, 소비자가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이 뭔가, 그걸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뭔가, 거기에서 직접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 이게 정말 시장에 먹힐까, 수익성이 있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고요.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그죠? 예, 또 사전 또 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대나무 술을 꽃분자 술을 만들었다. 소비자의 반응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회를 한다든지 하기도 하죠. 상권과 입지 분석입니다. 상권은 뭐고 입지는 뭡니까? 그 상권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위치, 아파트가 많다, 사무실이 많다 이게 되겠고, 입지는 그 자리가
호는지 아닌지, 그죠? 그 위치를 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는 앞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호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건물이 둥근형인지 아니면 사다리꼴 모양인지 네모 바닥한지 직사각형인지 다 다르겠죠. 네, 그런 걸 입지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이제 상권이 좋으면 결국은 뭐가 비싸죠? 권리금이 비싸죠. 권리금이 비싸지만 그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권리금이 좀 비싸더라도 그 업종을 그 입지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권리금을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사업이 정말 안 되는 유동인구가 전혀 없는 곳에 사업을 하면 오히려 다시 망합니다. 자, 그 자금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결국 뭐 은행을 빌리든지 아니면 지인을 빌린다 하지만 결국은 담보대출이 많고요. 담보대출 중에 비율이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상가나 토지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신용대출도 있겠고, 한때는 이 신용대출이 너무 이렇게 보편화돼가지고 은행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낮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막 이렇게 제재를 가해가지고 이제 신용대출이 많이 제재가 됐죠, 그죠? 네, 사업계획서 작성, 그다음 실내 장식, 종원 채용, 행렬자 개업 관리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경쟁 관계 이런 부분, 입지 판매, 그죠? 그다음에 상품 재료 매입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설비, 기술, 자격증 필요한 거, 종업원 확보, 사업 형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개인 기업인가 법인인가, 또 프랜차이즈 업종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다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이걸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틀만 딱 보고 하나씩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알아야만 창업을 한다는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손익불기청 말씀했고, 자금 조달,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담보했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되고 얼마 정도 금리가 되고, 또 전세 자금 대출을 얼마 내는지도 보고, 그죠? 세금 문제, 제품을 팔았을 때 나중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죠? 예. 매출액 대비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창업의 승패를 좌우하겠죠. 그래서 창업자의 자기 분석과 창업 환경을 파악하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적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경쟁자를 이길 수 있겠죠. 자료 수집을 하고 했죠. 지금 인터넷에서 통해 각종 사업 아이템을 관련해서 창업 박람회도 가보고 창업 관련 전문가를 상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창업 관련 쪽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죠? 여러분이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왜 하는가 방향 설정, 정말 생계의 수단인가, 부업형인가, 아니면 정말 좋은 아이템을 통해서 창업을 시도하는가.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에 대한 요성, 건강상, 자금상 이런 거 다 읽어냅니다. 적성이 맞으면 좋겠죠. 내가 창업을 하는데 나하고 적성이 맞다는 뭘로 가지고 무엇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적성이 맞다. 결국은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아이템을 내면 제일 좋겠고요. 그 아이템에 관련되어서 본인이 낼 수 있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으면 가장 적성에 맞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본인의 경험도 있고 그 아이템에 관련 자격증도 있고 또 그 아이템에 관련된 일도 해봤고 이러면 무상첨화죠. 자, 그 다음에 가정 환경은 어떠한가. 주변의 가족들이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그죠? 불화를 일으키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설득을 시켰는데 하루아침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창업의 결심, 창업의 경위로 학습. 그래서 창업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배워가면서 창업을 하면 결국은 안정적인 창업을 통해서 나중에 10개가 창업을 하면 8개, 7개가 실패하면 2-3개가 성공한다지 않습니까? 그 속에 들어갈 수, 상품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템 물색, 그죠?
나에게 맞는 아이템은 어떤 것인가, 시장 흐름에 어떤지, 그죠? 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접근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본인의 과거 경력, 기술력, 적성, 자금 조달, 인맥, 주변 여건 모든 걸 고려해서 자신이 있거나 좋아하는 분야, 그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 또 정보 소설을 구매해서 읽거나 매스컴도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서 정말 이쪽 분야에 나는 관심이 많구나, 이걸 입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좀 어렵죠, 그죠? 가능하면 현재 시장의 도입기나 이게 문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입기냐 성장기에 있는 게 낫지, 성숙기, 세태기에 들어가면 이미 뭡니까? 이제 되는 그 꼭지점에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한마디로 보면 주식도 이제 오를 때 사야지, 그 꼭지점에서는 다 성장해서 이제 내려갈 때 사면 진짜 내리막길 같이 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조건을, 조언을 좀 들어가지고 사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업종 무엇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자, 이 부분은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